안녕하세요. 바이오부입니다. 저희는 바이오테크와 예술을 융합하는 업체이자 커뮤니티입니다. 저는 팀원 염인화이고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공학 연구자로 활동 중입니다. 환상식탁은 동물 소비와 섭취 윤리에 대한 저희 바이오부의 고민을 관객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습니다. 전시장에 오신 관객분들은 머리에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시장 전역에 펼쳐져 있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섬과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 스테이크나 편육처럼 생긴 식탁 사이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이때 모든 식탁에는 특별하게 제작되어 있는 어떤 식기구 오브제들이 놓여 있는데요. 이처럼 관객분들은 가상과 실물 경계에서 일련의 행위들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 나 역시도, 관객 역시도 환상 동물로서 변신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석입니다. 저는 설치 작가이자 설치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을 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물이 도축 과정을 거쳐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에는 많은 사건들 그리고 희생들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자동화 기술 등을 통해 쉽게 가려지게 됩니다. 작가로서 저희는 기술로서 비가시화된 영역을 다시금 시각화하고 또 관객들이 감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Hello, my name is Yi Wenzhen. I'm the designer and the artist. I usually utilize the speculative design methodology to do the art piece, and also sometimes I use this kind of the approach to do the curating plan. For my previous cooperation in my artwork, I cooperate with the actor plus director. So through that cooperation, I just found that the speculative design, especially in the object as a medium, can have a very clear or strong storytelling ability. So it's more like this kind of object can become the mouth, with the media art. So what if this kind of a mouse, which is like a switch, can connect to the immersive world? So this is kind of like the way to have like a dialogue with the audience. So I think this is the interesting experiment. I feel the future sense it could be our experience which relate to our behavior, especially the action, because we're gonna to immerse the digital world more than before. So what if our habit or our physical action or movement will be another future sense, or maybe stronger than before? I mean, the feeling stronger than before. Probably it could be our future sense. This is what I thought. 안녕하세요. 저는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활동하는 리메오리라고 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디지털 매체를 사용한 미디어 아트 그리고 미디어 아트로 만들어내는 관객과의 상호작용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스페이스 시리즈라고 하는 시리즈로 관객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미래 사회 그리고 미래 공간에 대해서 제안하는 그러한 작품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미래 감각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로는 고향문화재단의 초대에 있습니다. 이번에 작가로서의 초대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번 전시를 총괄해서 기획을 하게 된 감독으로서의 초대, 이게 아마 저에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직접 기획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미래감각이라는 포인트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미래감각에 대한 해석으로는 지금 오늘날 계속해서 새로운 매체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새로운 매체들이 많아짐으로써 그걸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이러한 상호작용들은 매체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의도한 것에 불과할 수 있으나 하지만 이 매체를 가지고 실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이제 제작자가 의도한 것 이외에 다른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러한 포인트들, 흔히 말하는 버그 효과들, 이런 효과들을 저는 미래의 감각의 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은 인간의 감각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마 그 예시로서 통신기술을 들 수 있겠는데요. 통신기술이 있기 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감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와 편지를 나누는 것, 이 두 가지 정도였으나 통신기술이 발달한 이후 우리는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서 서로를 감각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 핸드폰이 방전돼서 이러한 통신과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것처럼 현대의 기술은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과 감각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 작품에서 활용하는 그 감각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MR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R 같은 경우 이제 현실 공간에 가상의 디지털 공간을 병치시키는 것으로 그 공간의 뎁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제 예술 작품에 반영해서 현재 공간이 앞으로 이제 넓어지게 될 그런 가상의 사이버 공간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닿는지 그러한 감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하게 되는 작품은 하이브리드 스페이스 시리즈의 버추얼 데이터베이스 파빌리온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 미래 랜드마크 공간의 이제 역할과 의의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를 탐구하고 관객들에게 제 의견을 제안하는 식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아무래도 고향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고향 아람누리 갤러리에서 전시가 되는 만큼 고향시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인접한 지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관객은 이 한 공간에서 여러 공간들이 응집되어 있고 그 응집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경험하면서 한 공간이 이제 하나의 공간으로서 끝나는 게 아닌 다른 공간을 응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저는 MR에 대해서 요즘 가장 큰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MR에 대한 흥미 이전 제가 가지고 있었던 흥미 요소는 공간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공간을 벽난로에서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현재 MR이기 때문에 이 MR의 매체를 굉장히 흥미롭게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MR 매체 같은 경우 제가 가장 관심 있어하는 디지털 스페이스, 디지털 가상 공간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그대로 직결해서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시리즈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 안에서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오늘날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과 이런 저널과 잡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팔로우업하면서 근미래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공간에 있게 될까라는 그 탐구로 만들게 된 이제 예술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에서 총 지금 3가지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계관을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제 작품을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는 관람객들은 아마 제가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점점 더 굳혀지는 하이브리드 스페이스 세계관을 관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매체를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매체를 연구함으로써 우리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짐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새로운 작품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아시아라는 것에 대해 연구를 해나가며 아시아에서 그리고 아시아인인 대한민국인인 그러한 제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러한 기술 문화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작품을 통해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디어 아트 스튜디오 아소드라고 하고 아소드는 예술을 뜻하는 아트라 방법을 뜻하는 메소드의 합성어로
예술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창작하는 미디어 아트 스튜디오입니다. 저희는 2020년부터 통신 프로토콜 시각화 연작을 진행해왔고 그 흐름 속에서 허브와 OS1 등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각 작품은 기술 시스템 속에서 인간의 감각이 어떻게 확장되거나 변형되는지를 탐구합니다. 결국 우리의 감각은 언제나 기술에 의해서 매개된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감각이라는 것은 결국 앞으로 더 진보할 기술이 열어젖히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앞으로 더 진보한다면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인식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떠올렸고요. 그리고 그 방향성은 인간이 앞으로 기술과 다시 인식하고 서로 교섭하는 방식의 전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기술은 감각을 단순히 확장시키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감각의 구조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간의 경험이나 아니면 거리의 개념마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술이 점점 더 편해지고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을 위임하고 전유하는 그런 위기가 현재도 지금 발생하고 있기도 하지만 감각의 새로운 언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일 OS1은 지구와 우주 그리고 인간과 인공위성 간의 통신 프로토콜을 시각화한 작품입니다. 저희 팀은 인공위성을 단순한 인프라로 보지 않고 인간의 감각이 닿지 않은 차원에서 작동하는 매개체라고 봤습니다. 레이저, 반사거울, 그리고 사운드가 함께 작동하면서 신호의 교환 구조를 시각화하는 작품이고요. 이를 통해서 인간의 감각이 직접 인지하지 못하는 통신의 과정을 재구성한 설치 작품입니다. 가장 핵심이 된 매체는 레이저와 모터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기존 상업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직접 회로와 반사 구조를 설계해서 커스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은 단순한 표현 수단이 아니라 통신 자체를 재현하는 물리적 언어가 되었습니다. 초기 작업인 허브는 네트워크 통신의 흐름, 즉 인간 주변의 비가시적 통신을 다뤘다면 OS1은 그 시선을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지구에서 우주로, 인간에서 비인간으로 감각의 범위를 넓히는 과정입니다. 기술적으로 단순한 조명 장치에서 벗어나 자체 제작된 레이저와 반사 구조물을 도입해서 작품의 조형적 밀도와 실제 작동 메커니즘을 한층 발전시켰습니다. 지금까지의 작업이 통신의 구조와 감각의 관계를 탐구하는 과정이었다면 이후에는 비인간적 감각 체계, 즉 인간이 지각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감각적 질서를 다루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성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어떤 현실 이면에 잠재된 가상의 세계관을 3D 모델링 데이터나 스캔 데이터를 통해 시각화하고 영상과 설치 작업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경우 리메오 감독님의 초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감각이라고 했을 때는 현재 인간의 감각이 어떤 불완전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불완전 속에서도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 미래의 기술이 우리의 감각을 좀 더 멀리 그리고 높은 해상도로 더 발전시켜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은 데이터화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어떤 선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디지털 데이터로 재편되면서 0과 1이라는 숫자로 마치 그리드처럼 딱 분절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VR 같은 장비는 우리의 그러한 연속적인 감각을 단절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저는 그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작업에 응용해서 어떤 그리드나 모듈의 형태를 활용한 작업들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크린 패널을 이용한 조형물이나 혹은 스크린 장치와 광학 장치가 같이 결합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제가 계속 추구해왔던 현실 이면 속에 잠재된 가상의 세계관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감각으로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들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제 작업에는 3D 프린트를 이용한 플라스틱 구조물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가상의 세계관을 만들 때 설계한 것들을 얼마나 좀 충실하게 구현하는가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 공간과 장소 속에 배치되어서 어떻게 관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그 측면에서도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의 작업들은 어떠한 세계관을 스크린 속 이미지나 이야기로서만 보여주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조형적인 형태 혹은 스크린을 확장시킬 수 있는 광학장치를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관객이 오감을 통해 어떻게 좀 더 확장된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감각 중에서 공감각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어떤 전이되는 특성을 이야기하고 청각이 시각화되거나 어떠한 촉각이 청각화될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의 공감각적 특성을 이용한 작업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이 언젠가는 또 관객을 통해 다시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웃콜렉티브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공동 창작에 대한 탐구를 이어가고 있고 아하라는 이름에는 서로 다른 관점이 만나 새로운 깨달음의 순간을 만들어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장소성이 지닌 시간의 축적과 흔적에 주목하고 과거와 현재, 개인과 공동체,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색합니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전통적인 맥락이 현대의 디지털 매체 안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와 그 과정에서 장소성과 시간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을 시각화하고자 합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은 늘 화두가 되어 왔지만 기술에 대한 관심, 이로 인한 미래에 대한 예측과 관심이 특히 활발한 때인 것 같습니다. 감각한다는 것에서 이제 감각의 대상과 감각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측면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고 그 연장선으로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상환경에 대한 인간의 삶의 영역, 그 확장 욕망으로부터 생겨나는 새로운 감각의 대상들, 그로 인해 탈락되는 실물 중심의 촉각적인 인지, 이유를 바로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속성을 띤 직관적 상호작용 등에 대한 짐작들이 미래 감각이라는 주제를 해석하는 데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기술이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시키기도 하지만 저희는 인간의 어떤 감각적인 스펙트럼의 폭을 계속해서 넓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다상성 장구는 전통 장승의 조형적 언어를 빌려온 스테인리스 구조물 안에 4개의 디스플레이를 내장한 미디어 설치 작업입니다. 이 작품은 하나의 중심화된 이상이 아닌 여러 목소리의 발화 방식에 대한 아카이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유토피아가 하나의 길을 강요하면서 실패해왔던 역사들을 통과한 이후 이상향은 더 이상 도달의 목표가 아니라 조율과 지속의 과정으로 재사유돼야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4개의 화면은 기억과 꿈, 충돌과 경계, 삭제와 상실이라는 주제로 구성되며 이상이라는 개념이 말해진 것, 말해지는 중인 것, 충돌하는 것, 그리고 말해지지 못한 것으로 분절되고 재조합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4개의 영상은 독립적인 루프로 재생되며 작품 전체는 서로 다른 리듬과 조각난 내러티브 속에서 과거의 이상을 향한 움직임과 현재 이야기하는 이상을 병치시킵니다. 이상이 말해졌던 사건들 혹은 말해지지 않은 채로 남겨진 여백을 보여주고 장승의 역할을 공동체의 지속적인 회의와 시도의 지표로서 표현합니다. 기후비는 이상촌의 중심부에 놓인 상징적인 조형물입니다. 작품은 3가지 상반된 재료, 콘크리트, 나무, 아날로그 온도 기록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후비는 콘크리트라는 시스템과 구조, 나무라는 유기적인 가능성, 그리고 온도 기록계라는 민감한 감각 사이의 균형 위에 세워진 이상촌이라는 대한 공동체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측정 가능한 조형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목하는 형태들은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인데요. 전시 공간에 존재하는 두 조형물,
다상성 장군과 기후비를 이동시키며 유목하는 영상 설치 작업입니다. 이 작품은 이상촌이라는 공동체적 상상이 공간을 넘나들며 현실의 환경과 부딪히는 실험적 과정을 담은 작업입니다. 두 개의 오브제는 다양한 장소로 이동하며 새로운 맥락 위에 놓여집니다. 이 작업은 이상이 단일한 장소나 시간에 고정되지 않는 개념임을 이야기하며 특정한 형태로 존재하기 위하여 마주한 맥락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번 작업에서 중요한 매체는 기후비라는 작품의 제작에 사용된 콘크리트였습니다. 콘크리트는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된 건물의 잔해를 직접 수집해서 사용했는데요. 도시가 기억을 지우고 새로움을 덧입히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 남은 흔적들을 상징합니다. 콘크리트는 단단하고 차가운 재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도와 습도 같은 미세한 조건 속에서만 단단히 굳어지는 아주 민감한 물질입니다. 저희는 이 물질적 특성이 곧 인간사회나 공동체의 이상을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인함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고 세심한 조율과 균형이 필요한 존재라는 점에서요. 이러한 콘크리트 위에 나무와 온도 기록계를 더함으로써 구조적 단단함과 생태적 유연함, 감각적인 민감함이 서로 맞물리는 상태를 시각화하고자 했습니다. 즉, 여기서 콘크리트는 단순한 조형적 재료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구조와 기억, 그리고 그 위에서 다시 감각을 회복하려는 시도의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같은 해 개최한 전시 이상촌의 도깨비 디제잉이라는 전시의 후속 작업입니다. 이전 작업이 리서치 기반의 아카이빙 중심의 작업이었다면 이번 작업에서 방점을 둔 부분은 이상촌에 구성된 기후비와 다성성 장군이라는 개념적, 상징적 의미의 작업이 이번 작업에서 그 이후의 내러티브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모티브가 되었던 현장에서 직접적인 촬영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장소의 이야기로부터 유목하는 사실 그 자체에 보다 주목하여 제작한 작업입니다. 이상이라는 키워드는 언제 어디서든 보편적으로 회자될 만한 주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유목하는 형태들은 반복되는 어떤 그런 사실의 패턴에 주목했다면은 지금부터 준비 중인 저희 작업들은 작가로서 이런 사회 제도적 맥락 속에서 점차 소멸되고 있는 이런 가치들에 대한 어떤 탐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AI와 인간의 어떤 감각이 공존하는 이런 합성 세계 속에서 현실감을 회복하려는 여정, 그리고 과잉된 이미지 사회 속에서 저평가된 우리의 평범함이라는 이런 감각들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인간, 그리고 현실과 가상 사이의 경계에서 인간의 가치와 감각이 다시 회복되는 지점을 시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비스트 스튜디오의 대표이자 미디어 아티스트 박윤주라고 합니다. 장소성이라는 주제로 이종의 세계를 건설하고 실제 공간과 연동하여 확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감각이라는 주제는 크게 AI 노말 시대의 예술의 행태를 제시하는 것일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작가의 작품이 가지는 미시적인 방향성을 시대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읽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키워드 중에 AI 뉴 노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누구나 숨쉬듯 AI를 사용하면서 특히 시각적 결과물이라는 것에 의미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격변의 시대에 저는 AI를 단순히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닌 나를 가장 잘 아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소통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부하부하 코발트 F5는 작년 개인전의 첫 선보였던 작업입니다. 부하가 치밀다에 패를 뜻하는 장기와 이 세계로 이제 보내준다는 코발트의 요정, 그리고 키보드의 새로 고침 버튼인 F5로 조합된 작품의 제목입니다. 역시나 장소적 확장을 이 세계의 사후 세계의 구현으로 풀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실제 장소에서 카메라 워킹을 통해 이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을 판타지적인 스토리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방 에피소드는 사물의 장례식 그리고 생기를 잃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찰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퍼포먼스 장면을 기록한 것인데요. 실제로 퍼포먼스가 일어났던 장소의 현장성과 사물의 마지막 운동성이 엮여지면서 우연하고도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세계로 차원 이동 또는 장소성 연장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실시 도면이 적용된 건축 설계를 도입한 점이 특징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은 2점으로 사물의 죽음 직전에 생기를 담는 퍼포먼스 형식과 사물의 죽음 이후 사후 세계를 설계하는 형식 이렇게 2가지로 이제 관객분들이 직접 오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 사물의 죽음과 사후 세계를 포착하려고 했다면 작업적 미래적 방향성은 아마도 새로운 장소성을 획득한 사물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 이후의 존재 방식에 대한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